이제 마지막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도리어 병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좀 만나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낸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값비싼 임플란트를 보장해주는 치아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신지요? 운전자 보험은 물론이고 비갱신 암보험까지 보험료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하세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보험,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 연중 무휴 밤 9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016-360-0689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 보험료가 궁금한 분들 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런 소문 많이 돌았죠?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보았더니 중국인이었다. 숨 참고 집까지 뛰어왔다라고 적었는데, 일부는 중국인이 박쥐 등 동물을 잡아먹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며 중국의 식문화 전체를 싸잡아 비난했는데, 아니, 박쥐 먹는 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박쥐가 코로나 확산에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좀 먹지 말지. 아이고, 중국 가서 그 이상한 거 드시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중국인들도 그거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유로 해서 중국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자, 한 누리꾼은 한국에 중국인이 오면 공짜로 치료해 준다고 해서 증상이 있는 중국인들이 해열제를 먹고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켜야 한다. 근거 없는 얘기죠. 아니, 뭘 어딜 공짜로 치료를 해줍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 44만 2,988명. 어제 낮 2시까지. 지난 23일에 작성된 이 청원은 나흘 만에 청원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2배 이상 넘겼는데,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는데 춘제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여행객의 입국 금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중국 당국의 대응도 많이 아쉬워요. 왜 이렇게 공안 정말 무서운 공권력이더만요. 공안을 동원해서 진압을 못했는지, 초동 대응을 못했는지, 하긴 괜히 강력하게 대응했다라는 또 외화벌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전국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겠지만, 근데 이게 확산될 만큼 확산되면은 그것이 미치는 악영향은 더 클 텐데, 손실은 더 클 텐데. 자, 그렇다면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켜야 하는가?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7월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할 당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하면서 국경 피해수에 여행 및 무역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국경 피해수나 여행 무역 제한 때에는 모니터링 되지 않는 사람, 물건의 비공식적인 국경 이동을 발생시켜서 남몰래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질병의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질병의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 이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경을 폐쇄할 경우 미입국자나 밀수 등 검역 시스템을 벗어난 사각지대가 늘어나서 감염병을 통제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통제 사각지대를 늘릴 뿐이다. 그래서 차라리 통행은 시키되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더 훌륭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겠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만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경향신문 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람에 대한 차별, 혐오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한시에 사는 중국인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해요. 근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LA 공항에서 베이징 상하이 공항에서 통제를 당해요. 팔이 묶여 있어요. 막 들어왔는데 막 뭔 이상한 소독약을 허락도 없이 마구 뿌려요. 여러분, 그런 차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차별을 당하기 싫으면 남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또 기분 나쁘지 않게 본인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좀 불편을 감수해 주십시오라고 동의를 구하고 한다면은 그게 더 질병 확산을 다스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통제와 검역과 차단은요, 그것도 역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전제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이제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걸 인권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쪽에서 악선전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포비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일부 목사들이요, 목사가 교회에서 반동성애 발언만 해도 잡혀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했다고 잡아가는 건 박정희 시대 때 유산이죠. 그럼 박정희 시대를 또 찬양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언어, 종교, 성적 지향, 용모, 직업 조건 등 20개가 넘는 차별금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시민이 어떤 사유로든 차별받지 말자는 법안인 겁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뭐 말을 잘못했다고 잡아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지금까지 논의된 법안에서는 차별받는 사람이 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구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요. 누군가 신고를 했단 말이지. 그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무슨 이런 비상식적인 발언,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그런 발언을 한다면은 권고만 할 뿐입니다. 권고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권고하는 것 한마디 뿐입니다. 그 권고 안 들으면 그만이죠. 솔직히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받은 사람이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만 하는 것입니다. 네. 반동성애 발언하면 잡혀간다. 가짜뉴스죠. 이런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번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또 뜻 있는 분들이 또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바로잡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용칼 좀 일찍 시작했고요.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